5세대 실비보험의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5세대 실비의 등장이 이처럼 이슈가 되는 이유는 실비가 없어서 실비를 새롭게 가입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물론이고요. 2, 3, 4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5세대 실비로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비 가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 1순위로 손꼽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관을 보면 면책에 해당하는 몇 가지 조항들을 제외하고는 보장을 해주는 이 포괄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고요. 통원치료는 물론 입원 치료비까지 그것도 크고 작은 질병과 상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용으로 사보험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5세대 실비의 등장이 이처럼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5세대 실비를 두고는 금감원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죠. 그만큼 기존 1, 2, 3세대 실비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변경이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몇 번씩 강조해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 실비보험은 의료비 지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변경되는 내용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올바른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2025년 4월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5세대 실비가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점이 장점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점이 단점으로 적용되는지 면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장 먼저 실비보험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알고 있어야 하죠.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병원비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를 말하고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비는 급여냐 비급여냐 또한 통원을 했냐 입원을 했냐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보장액이나 자계 부담금이 달라졌었는데요. 5세대 실비부터는 내가 받은 이 치료가 중증이냐 비중증이냐까지 구분해서 보장액의 차이를 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비는 중증이건 비중증이건 간에 가입자가 통원으로 도수치료를 받건 비급여 주사를 받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었는데 5세대 실비부터는 비중증으로 이와 같은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면은 자기 부담금은 더 높아지고 보장 한도는 반대로 더 줄어들게 되고요. 면책에 해당하는 조건들도 생기게 됩니다. 비중증과 중증의 기준점은 산전 특례 질환이라고 하니까 사실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5세대 실비부터 왜 중증과 비중증의 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보장 차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등장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2025년 4월 금감원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 상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됩니다. 필수 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30에서 50% 보험료 인하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약 1만 6천만 명은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이 없는 1세대 실비와 2013년 4월 이전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강제 전환은 무효화가 되었고요.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고 전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분들은 모두 재가입 실비이기 때문에 5세대 실비의 보장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개혁 방안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입한 실비 갱신 주기 재가입 시기에 따라서 2026년 7월부터 2036년 7월까지 대략 10년간 순차적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세대 실비가 2021년 7월부터 5년 재가입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처음으로 5세대 실비로 재가입되는 분들이세요.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바뀌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처럼 실비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5세대 실비 급여 의료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고요. 실비보험 자기부담률을 차등한다고 하는데요.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요. 또 의료비 부담이 높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서요. 현행 세대와 같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일괄적으로 2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원이 아닌 외래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4세대와는 적용되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4세대 실비보험은 외래 비용의 20% 또는 병원급에 따라서 만원이나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통원으로 병원비가 15만원이 지출이 되었을 때 20%인 3만원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2만원 중 큰 금액이 3만원을 빼고 총 12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세대부터는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20% 그리고 병원급에 따라서 공제금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공제하고 되돌려주게 변경이 됩니다. 기존 4세대보다는 한 가지 항목이 추가되어서 총 세 가지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비교적 큰 급여 의료비라면 통원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급여 통원으로 종합병원에서 20만원 지출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의료 항목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60%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기존 4세대 기준으로 하면은 20만원 중에서 20%인 4만원을 빼고 16만원을 돌려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5세대부터는 20만원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60%인 12만원을 빼면 8만원만 돌려받습니다. 20만원 중에서 16만원을 돌려받냐 8만원만 돌려받냐 생각보다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세대 실비는 통원을 한다면 급여 의료비 부담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임신 출산에 대한 급여 의료비를 보장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급여에 이어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개혁 내용입니다. 이 비급여는 우선 중증인지 비중증인지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는데요. 중증질환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암,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산전특례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는 질환들을 말합니다. 그 외 모든 것이 비중증이란 거죠. 산전특례를 받게 되는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기존 4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입통원 합쳐서 영하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고요. 입원 시 자기 부담금은 30%이고요. 통원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병원비의 30% 또는 3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기존 4세대 실비에서는 비급여에 적용되지 않았던 자기부담 상한제가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 500만 원까지만 여러분께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종합병원 이상급이란 건 종합병원을 포함하고 상급 종합병원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4세대 실비는 비급여 항목에 자기부담 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큰 부담이 되었는데요. 500만 원 상한선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 장점이 하나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비급여, 비중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5세대 실비의 가장 큰 변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비급여, 비중증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5분의 1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입원을 하며 입원당 300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급여 비중증일 때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입원비는 1,000만 원이고요. 한 번 입원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자기 부담률도 기존 30%에서 50%로 20%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원이 아닌 통원일 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통원은 회당이 아닌 일당 20만 원으로 적용되는 바람에 하루에 2번 이상 통원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20만 원을 넘긴다면 한 번밖에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A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가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치료 내용이 좀 불만족스러워서 다른 병원에 갈 수 있죠. 그래서 B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이때는 이제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당 최대 20만 원만 쓸 수 있게 5세대부터는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자기부담금도 비중증 비급여일 때요. 통원 의료비 50% 또는 5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자, 5세대 실비 변경 내용을 들으니 좀 어떠신가요? 가장 큰 변화가 비급여 비중증 항목이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에 또 추가로 보장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 사항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가 면책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를 풀어보면 비중증일 때 이런 치료들을 받으며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거죠. 급여, 비급여, 입원, 통원, 거기에 중증, 비중증 이렇게까지 나뉘면서 복잡하게 변경이 되는데요.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급여 의료비 이번 시에는 4세대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통원 의료비만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또는 20% 또는 만 원이나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걸로 다소 불리하게 변경이 되고요. 그 대신 임시출산 질환에 대해서 급여 의료비 보장이 가능해진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산전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4대째 실비와 보장 내용이 동일하고요.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서 자기부담 상한제 500만 원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건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비급여 비중증 환자는 전체적으로 보장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면책 조항도 주사와 도수치료 그리고 근골격계 치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만간 판매가 시작될 5세대 실비의 보장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실비 보험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기 부담금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 보험 하나만 믿고 평생 의료비 공백을 채우는 데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비의 공백을 수술비나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등으로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비의 경우에는 종수술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수술 해당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수술비의 특징은 비교적 가벼운 수술은 1종액, 그리고 치료비가 고액에 해당하고 위험도가 높은 수술은 5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입 금액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치료별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롭게 나온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의 경우에도 산전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또 자기 부담금도 높은 이 비급여 수술이나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연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 PT의 다른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실비 하나만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술비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윤 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곧 나올 5세대 실비의 등장 배경, 그리고 보장 내용, 그리고 기존 실비들과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새로운 내용이 또 발표가 되면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